더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름에 귀찮아서 선크림을 많이 바르지 않았더니 정말 새까맣게 탔어요. 이게 지금 약간 그늘이 져 있는 자리긴 한데 그늘 때문에 새까만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새까맣습니다. 제주 전원 생활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제주에서 집을 구할 때 보는 10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집의 가격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것들. 근데 돈 얘기는 일단 빼도록 할게요. 이게 금액에 맞춰서 사실 집이 굉장히 많이 뭐 바뀌거나 동네가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적정선을 먼저 정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살 것인지 살 지역을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기 지역을 결정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포함돼요. 일단 내가 제주시권인지 서귀포시권인지를 결정하시고 뭐 이주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이주를 하신다면 그 직장과 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요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 출퇴근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주에서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30분도 정말 길게 느껴져요. 주변에서 처음에 제가 이제 제주로 내려왔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안 믿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살다 보니까 30분은 진짜 길게 느껴지고요. 나중엔 사실 10분도 좀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적정 거리는 한 출퇴근할 때 20분 정도. 같은 읍이라도 리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월읍에 장전리와 속일리는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장전리는 고도가 낮은 편이고요. 속일리는 고도가 높은 편이에요. 고도가 높다는 거는 날이 조금 흐리면 안개가 많이 낄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정말 안 왔거든요. 그러면 물이 부족해서 단수를 가끔 시행하기도 하는데 4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도 장전리는 단수가 되지 않고 고도가 높은 속일리는 단수가 됩니다. 동네에 따라서 평당가도 많이 다르죠. 금액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본사 혹은 마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아 나는 정말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별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겠지만 진짜 괴롭거든요. 이 냄새의 문제는 정말 괴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뭐 당장에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확실히 비료 냄새랑은 또 달라요. 비료는 축사의 뭐 존재와는 별도로 밭이 있으면 다 비료를 뿌리시니까 그거는 계절에 따라서 날 수는 있는데 본사나 마사는 1년 내내 365일 내내 그게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냄새가 너무너무 심하고요. 흐린 날에도 냄새가 너무 나고 그래서 위치를 꼭 확인하시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여러 번 가서 확인을 좀 사실은 하셔야 돼요. 육지에 계신 분들은 여러 번 가기가 좀 힘들겠지만 흐린 날에도 한번 가보고 맑은 날에도 한번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앞을 지나다니시면서 냄새가 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냄새 나는 지역 생각해 놓고 아예 제꼈습니다. 저는 거기는 고려도 안 해요. 여기서 잠깐 제주 바깥에 계신 분들을 위해 축사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의 지도를 켜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지적 편집도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지도를 확대해 보시면 숫자와 글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목의 명칭에 대한 설명을 보면 목이라는 글자가 가축의 축사를 지칭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지도상으로도 축사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겠죠? 두 번째, 앞서서 동네를 결정하셨다면 이번에는 동네 안에 있는 집의 위치를 또 따로 잘 보셔야 되죠. 오래된 옛날에 형성되어 있는 본토 마을 안에 있는 집이면 대체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뭐 널찍한 뷰 이런 거는 좀 어렵고요. 근데 반대로 동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집들은 뷰는 굉장히 트여 있고 좋은데 밤이 되면 훨씬 깜깜하고 좀 외로울 수 있다. 각각 장단은 있는 거니까요. 각 집들이 이웃
이웃집과도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웃집과 거리가 얼마나 확보가 되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저희 집에 계신 분이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집과 집 사이의 거리의 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집들이 좀 가까이 있는 집은 저희가 고려할 수가 없고 좀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집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세 번째는 진입로 얘기를 할게요. 이 진입로 얘기는 사실 앞서 얘기 드렸던 집의 위치와도 관련된 건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항목을 뺐어요. 일부 집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들어가는 길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어지는 타운하우스들이 조금 그런 경향이 보여요. 왜냐면 숲으로 되어 있던 땅 같은 곳 개발을 해가지고 타운하우스를 지으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없는 길을 만들어야 하고, 1차선 시골길, 그것도 약간 비포장 도로 같은 아직까지 포장이 되지 않은 길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반대편에 내가 밤에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 차가 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정말 이거 멘붕이다. 근데 그런 진입로를 가진 집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정말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진입로가 일단 아닌 집은 진입로와 더불어서 주변에 어떤 큰 도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월읍 같은 경우에는 뭐 애조로, 중산간서로, 그리고 일주서로 같은 큰 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큰 길들이 얼마나 집에서 가까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아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클린하우스 위치예요. 이것도 저희 집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클린하우스가 뭐냐면 제주도에서 부르는 용어인데, 그 재활용 쓰레기 처리하는 장소죠. 아파트 단지에는 그 재활용이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다 정해져 있고 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제주도 동네에 한두 군데씩 있는 거죠. 그것을 클린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클린하우스가 정말 땡큐하게도 단지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보이거든요. 저기. 걸어서 쓰레기를 들고 가서 버릴 수 있어요. 아파트와 같은 편리한 시스템이죠. 저희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경우고요. 제가 지금 가만히 요구하면서도 지금 보면 계속 차들이 와서 지금 저기에 차를 세워놓고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요,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집에서 클린하우스가 멀면 멀수록 차에다가 쓰레기랑 재활용을 싣고 와서 저기 세워두고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또 다시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귀찮고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어디 위치에 클린하우스가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는 집의 형태에 대한 것인데요.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의 차이점이 있다고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고요. 타운하우스는 아파트같이 좀 편리하게 지어지는, 뭔가 하여튼 느낌이 좀 아파트 같아요. 그냥 타운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약간 아파트 새 집에 온 모델하우스 느낌이 좀 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단독주택은 반대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신경 써서 지은 집 같다는 느낌이 드는 집들이 있어요. 이 타운하우스는 다 여러 채를 회사에서 같이 짓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자기가 설계에 조금 관여를 해서 조금 신경 써서 지은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확실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썼구나, 좀 집주인의 마음이 조금 더 느껴지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타운하우스를 선호하는 건 아니고, 사실 집을 실제로 좀 매매하려고 보러 다닐 때는 단독주택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만큼 집주인들이 요새는 신경을 많이 써서 지으니까. 그리고 단층집이냐 복층집이냐도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단층집이면 1층에 평수가 좀 넓게 빠져야 되니까 단층집은 거의 잘 없고 복층집이 거의 대다수죠. 1층에 20평 정도, 2층에 10평 정도를 올려서 보통 많이 나오는 평수는 30평 전후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복층집이 살아보면 이게 계단이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좀 귀찮은 면이 있어요. 무릎도 좀 아프고. 그래서 자, 여섯 번째는 땅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대지가 얼마나 크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나오는 대지는 한 90평 정도? 90평 전후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좀 90평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좁게는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선호하는 평수는 한 120평 정도? 가 좀 쾌적하고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당이 넓으면 넓을수록 분명히 괴로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마당의 크기를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관리가 가능한 정도일지를 가늠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 텃밭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7번째는 집의 방향이에요. 동서남북으로 집이 어디로 앉았느냐는 건 사실 육지, 제주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는 할 수 있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엔 지금 동쪽으로 거실이 나앉아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지금 해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머리 꼭대기 위에 시간이 1시 정도 됐으니까 머리 꼭대기에 지금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앞에도 창이 있고 뒤에도 창이 있어서 추운 집이죠.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해가 지니까 앞쪽으로 해가 한번 들어왔다가 뒤쪽으로 해가 한번 또 들어오는 형태인데 각자 선호하시는 집의 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육지에서는 보통 이제 남향이 좋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게 제주에서는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애월은 서쪽에 있는, 제주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제가 애월에 있는 어느 타운하우스를 집을 보러 한번 갔었는데 집이 다 서쪽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서쪽으로 보이는 풍경이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그 멀리 이제 바다가 보이는데 집이 서쪽으로 앉아 있으니까 해가 지는 모습이 해가 질 때까지, 바닷속으로 해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햇볕도 너무 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집이 서쪽으로 나 있는 것도 애월에서는 꽤 괜찮구나. 특히 바다가 보인다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집이 있는 위치 그리고 동네 이런 거에 따라서 향이 조금 괜찮은 방향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직접 와서 한번 방향을 보시고 해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좀 고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집이 열려 있으면 오히려 바람을 그대로 맞아서 겨울에는 좀 추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 이 숲이 지금 굉장히 큰 나무들이 서 있잖아요. 이게 방풍림 역할을 하거든요. 이 뒤로 넘어가면 지금 저희가 바다가 지금 저 나무 사이로 보이는 건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집 뒤로 지금 방풍림이 나 앉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불어오는 바람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제주도는 바람이 굉장히 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는 앞뒤 마당으로 그렇게 바람이 막 심하게 분다는 건 못 느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풍림이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마을 안에 집이 있으면 서로 집들이 좀 막아주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은 적을 것 같고 바람의 영향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8번째는 집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방이 하나, 2층에 방이 2개가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어떤 집을 보니까 1층에 방이 2개가 있고 2층에 방이 하나가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이 저는 꽤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집으로 간다면 1층에 방이 2개가 있는 집을 1차적으로 고려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방이 하나가 있는 것보다는 아래에 2개가 있으면 하나는 침대방으로 쓰고 하나는 놀이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1층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게 당연히 좋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집의 구조에서 계단도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일자로 쫙 올라가죠. 애들이 만약에 위에서 굴러 떨어지면 떼굴떼굴 끊임없이 굴러가는 구조예요. 근데 어떤 집은 계단이 꺾여 있거든요. 한번 올라가고 반대로 다시 올라가고. 저는 계단도 사실은 꺾여 있는 계단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 비해서는 일반 주택은 수납이 또 부족한 것이 조금 단점인 것 같긴 해요. 요즘은 장롱들 아무도 안 쓰시고 다 붙박이장 쓰시잖아요. 몇몇 집들은 붙박이장조차도 없거든요. 저희 집도 지금 마찬가지고. 은근히 아파트는 곳곳에 숨길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택은 숨길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는 마당에다가 창고를 따로 이제 사셔가지고 뭐 컨테이너 박스나 작은 거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창고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지금 단지 내 많은 집들이 다 창고가 있으세요. 마당에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로 창고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애초에 집에 숨길 공간, 수납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을 또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9번째는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열입니다. 주택이 춥다고 또 이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미 저도 지금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저는 요새 집을 보러 다닐 때 집이 얼마나 따뜻한가를 제일 첫 번째로 사실은 봐요. 이 집이 창이 이중창인지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리고 보일러는 뭐 혹시 대부분이 가스 보일러지만 뭐 기름 보일러인지 화목 보일러인지 그래서 이 집이 얼마나 따뜻할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드디어 왔네요. 마지막 10번째는 주차장입니다.
남자분들 중에 특히나 차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차가 머무르는 공간이 안전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일상을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라면 차가 한 대 있어도 괜찮겠지만 여기는 버스가 오는 동네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내분과 남편분이 각각 움직이신다면 차가 반드시 2대는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차가 2대가 주차가 될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집들은 아예 주차 공간이 없는 집도 있고요. 그래서 집 앞에 도로가에 그냥 대야 되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한 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집도 있어요. 2대를 다 안전하게 주차를 하고 싶으시다면 주차장이 몇 개가 확보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근래에 주택을 많이 보러 다녔지만 느낀 점은 아파트 집을 구하는 것과 주택집을 구하는 건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는 어느 정도 브랜드가 정해져 있고 대외적 신뢰도가 또 있고 차후에 거래될 때 어느 정도 그래도 다시 되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장된 약속도 있고, 그런데 주택은 생긴 게 일단 너무 천차만별이고요. 장단점도 그래서 너무 확실하고, 이 집은 이게 장점이면 저 집은 저게 장점이고 막 이런 게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결정장애가 심각하게 오더라고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집을 하려니 이게 아쉽고 저 집을 하려니 저게 아쉽고 막 아쉬운 게 자꾸 생각나고, 그렇다고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주의 집 매물들을 어떻게 찾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육지에서 제주집을 지금 구해서 제주로 이주를 오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막막하고 감이 전혀 안 오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주의 매물들을 알아볼 수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정말 꿀팁일 것 같죠?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보여드릴까요? 자, 출발.